드미트리의 이 태제는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화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까테리나와의 이제 만남,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의 그런 유산 다툼, 그리고 이제 그루셴카와의 이런 자기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아까 그루셴카랑 요거 아버지 얘기는 좀 해드렸고, 까테리나와의 얘기 요거는 이제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시골의 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드미트리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로 막 방탕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그 사교계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령인지 중령인지 아무튼 장군의 딸이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인스티튜트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시절로 하면 이화여전 막 이런 데 다니는 아가씨가 왔는데, 막 장신의 전형적인 그런 이제 금발의 그런 미인입니다. 근데 이제 저 여자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막 미모와 뭐 지성과 뭐를 다 가졌는데 자기는 완전 벌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 자체도 일단 열받는데, 너무 이제 자기를 조금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드미트리가 열받아 있던 참입니다. 그 참에 이 장군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돈놀이를 해왔는데요. 공금횡령, 국고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브로커한테 줘가지고 이자놀이를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돈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쇠고랑을 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드미트리가 아싸 이제 드디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드미트리가 이제 사교계에 이게 이제 많으니까는 까짜의 이모인지 언니인지를 통해서 말을 흘립니다. 그쪽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동생 보고 밤에 내 숙소를 찾아오면은 내가 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언니가 거의 뭐 이 인간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이제 그냥 없던 것처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까제리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까제리나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죠. 까제리나는 아버지를 공경해서 구하겠다는 숭고한 일념을 가지고서, 왜냐면 정말 막 아버지가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돈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브로커 일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까제리나는 야밤에 드미트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동안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주말의 명화를 보던 시절에 율브린너라고 이렇게 머리 벗겨진 게 아니라 깎은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 율브린너가 주연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율브린너가 드미트리 역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는 율브린너를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드미트리 비중이 되게 크고, 이 장면을 굉장히 부각시켜가지고 찍고, 실제 소설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장면들을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미트리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까제리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드미트리가 쳐다보죠. 그랬더니 이제 까제리나가, 언니 말로는 제가 이렇게 찾아오면 돈을 준다고 하셨다면서요. 자, 이렇게 왔으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드미트리가 알료샤를 앞에 두고서 구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한 다음에 드미트리가 알료샤를 한번 딱 쳐다보고서, 야, 알료샤야, 너 까제리나 봤지? 이쁘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드미트리가, 그때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또 알료샤가, 형,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가 얘기를 하기를,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뭐다? 벌레의 생각이다. 진짜 콱 잡아 먹어버리자. 이제 이거였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머리를 그 창에다가 갖다 대고 이제 식히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연상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딱 이렇게 식히고, 자기 잠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벌레가 될 것이냐, 인간이 될 것이냐, 그 아너 있잖아요. 취했지. 명예, 그거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벌레가 돼서 이렇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 저기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제리나는 돈을 들고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요게 이제 둘 사이에 말하자면은 그 비밀 코드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러시아도 그런데 이렇게 고개 숙인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어로는 빠클로니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어를 번역을 할 때는 단순히 인사하다 하지 않고 몸을 숙여, 뭐 허리를 숙여, 고개를 숙여 그 맥락을 봐가지고 이제 뭐를 하나 더 넣었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이제 까제리나가 인사를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풀어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문제를 해결짓고 남은 돈을 붙이면서 사랑한다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귀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녀가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청혼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까제리나 되게 예쁜데 그녀는 되게 도도하니까 까제리나가 드미트리를 보고 반한 거는 오히려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까제리나에게 그렇게 막 깊은 뭔가가 오히려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드미트리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녀는 자기의 치욕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야밤에 이런 양갓집 규수가 이렇게 외간 남자를 젊은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미트리뿐만 아니라 도스옙스키의 모든 주인공들은 다 이게 입이 가볍기 때문에 드미트리가 이걸 또 그루셴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루셴카랑 까제리나가 붙는 장면이 있어요. 오베 부메스지 두 여자가 한 곳에서 함께 요 챕터인데요. 보시면 둘이 막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그루셴카가 이제 자기도 터져가지고 까제리나한테 그러는 아가씨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그 예쁜 낯짝을 팔기 위해서 야밤에 남자를 찾아가지 않았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닦아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까제리나는 자기의 치욕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드미트리를 놓아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대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드미트리를 개조하고 싶고 내가 이거를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이제 그런 욕구가 또 여기서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일 때문에 이제 드미트리가 그 이반하고 까제리나를 엮어주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뭐를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반아 동생한테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둘이가 서로 배달은 형제이고 체질적으로 너무 맞지도 않고 잘 만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설이 시작되기 이미 오래전에 이들 사이에 이렇게 접선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핏줄의 위대함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형제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가족 소설이라는 거를 또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플롯을 놓고 보면은 형제가 드미트리하고 이반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다투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하고 아들 즉 드미트리와 표도르가 그루셴카를 두고 이렇게 다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제 복잡한 이런 치정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우리가 드미트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뭐 세상에는 비밀이 너무 많다. 세상에는 수수께끼가 너무 많다.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 넓어서 축소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를 그 현대소설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각종 그 사페, 소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막 이런 각종 흉악범들 보면은 특히나 그 얼굴 공개할 때 보면은 여러분 너무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수수께끼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 순수하게 소설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플롯으로 재밌게 잘 풀어야 되는데 도스옙스키가 어쨌거나 이제 그거를 성공을 이제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드미트리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이제 드미트리는 까제리나에게 이제 이미 이제 마음이 다 떴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루셴카한테 이제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른바 이 드미트리의 에로티시즘 이거는 이제 표도르식의 그런 음탕한 정욕하고는 구분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이제 여기에 그 드미트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